국민들의 분노의 감정의 분노선을 넘었다. 인내의 한계도 지난 것 같아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 나가겠다는 자들이 또 사과 대열에 나서고 있는데 결국은 그 사과가 본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될지 몰라도 나라는 망하는 길이다. 나라가 망한다는 게 좌파들의 괴물, 한 번도 보지 못한 사회주의 독재를 인정하는 그러한 길로 가기 때문에 이재명의 장기 집권의 길을 열어주는 그러한 상황이 올 것이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린 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재명은 소위 사과라는 중도론자에 의해서 제 말로 일본말로 하면 사쿠라죠. 사쿠라들에 의해서 장기 집권의 당위성을 가질 거다. 지금 6개월 동안에 대한민국의 입법 독재, 이재명의 말대로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위에 있다. 이게 반헌법적 행위예요. 그 자체가 반헌법적 행위고 상권 분립을 무너뜨리는 수류탄을 투척한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입법 독재를 통해서 사법을 장악하고 말 안 듣는 사법은 협박합니다. 이 개딸들이 협박을 통해서 더러워서 못하겠다. 이런 이제 소위 판사들, 검사들이 판사 검사직을 내려놓고 이탈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근데 더러워서 피하면은 그냥 더러워서 피해서 본인은 잘 살 수 있어요. 뭐 판검사들이 뭐 나름대로 재산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을 테고 변호사 해도 되고 자기 자신들은 잘 살 수 있는데 나라는 망합니다. 나라 망하고 나면은 자기 자신이 잘 살아봐야 의미가 없어요. 사회주의 독재하는 놈들이 판검사 출신들 왜 놔두겠습니까? 결국 그들이 가는 길은 궁극적으로 사회주의 연방제를 통해서 자유통일이 아닌 사회주의 통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잠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힘이 세서 강하게 하니까 정통성 없는 우리 리티머시라 그러죠. 정통성 없는 정권이 그 자기의 정통성 없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말하는 800조라는 돈을 퍼줬어요. 지금 미국의 관세 협상의 결과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관세 협상에서 환율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돈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 돈을 가지고 매년 200억 불을 10년간 2천억 불을 미국에다 갖다 줘야 되고 기업들은 소위 말하는 1,500억 불을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1,000억 불은 또 다른 걸로 사와야 돼요. 결국은 6천억 불을 주는 그 외에도 조선에다가 또 돈을 또 투자를 해야 되고 거의 우리가 생각했는 800조 이상의 돈들이 미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의 국부라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들어가면은 우리나라가 외환 보유고가 거의 제로 상태, 오히려 빚을 내서 나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국민연금을 통해서 환율 방어를 한다 뭐 이러는데 겁니다. 돈을 풀면은 돈 가치는 없는 거, 돈이 많아지면은 돈 가치는 없는 거고요. 소비가 증가하는데 겁이 나서 소비도 안 해요. 그런데 물가는 올라가. 이게 돈 가치가 없어지고 대한민국 돈이 베트남의 동이라고 동하고 거의 같은 급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한국의 돈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는 오르고 돈은 있는데 돈은 안 쓰는 그러한 전형적인 디프레이션 현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나라가 정통성 있는 대통령이 있었으면 미국
트럼프하고 한판 해야죠. 한미 동맹국가한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되느냐. 그 대신에, 좋아. 일본이 뭐 5,500불 줬다니까. 뭐, 우리도 그러면 뭐, 1,500불 빼고, 뭐, 나머지 한 4,500불 줄게. 뭐, 이렇게 하면은 뭐, 기업들은, 아니, 기업은 안 넘겨야지. 그게 가장 실책이라는 거야. 그래서, 마스가, 소위 조선을 미국에 넘기는 그런 아이디어 정책을 낸 놈은 언젠가 나타나겠지. 역적입니다, 역적. 그리고, 민주노총, 천국을 만들어서, 그 당시에 그 진지놀이라는 게 꼭 지역의 진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민주노총의 진지를 구축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역은 지역대로, 노총은 노총대로 진지를 구축해서 민주노총 세상을 만드니까 어느 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다가 이재명이 아이고 미국 도와주고 나가라 하니까 잘 됐다 해서 다 나가잖아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현대, 삼성, SK 등등 대기업들 정신 차리세요. 당신들 다 무너질 때 대한민국 세금으로 당신 기업들 다 살려줬는데 요 기회를 타가지고 도망들 갑니까? 근본 원인은 이재명 정권의 잘못된 정통성 없는 정권이 가장 문제고 미국한테 굴종할 수밖에 없고 자기의 정통성을 얻기 위해서 미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 너무 큰 데미지를 입었어요. 미래 산업까지 주는 데미지를 입어서 야, 이 문제는 10년, 20년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2030, 특히 10대 2030, 지금 중학교 다니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국가의 데미지를 입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번에 12월 2일이 예산 통과일이에요. 12월 3일에 겁먹은 자들이 12월 2일 날 2026년도 예산을 거의 다 통과시켰어요. 727조 9천억. 8.1%, 작년에 비해서 8.1% 증가했는 예산을 그냥 통과시켰어요. 이 인간들은 전쟁을 하겠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너 지역구에서 가져가는 거 괜찮아. 저도 국회의원 해봤기 때문에 이참에 막 서리설쩍 쪽지 예산 해가지고 지역구 예산 챙겨가는 거 좋은데 현수막들은 좀 내걸지 마라 이것들아. 이 전쟁하고 나라가 망하고 입법 독재 통해 가지고 법이 무너지고 상권이 다 장악되고 언론 방송이 장악되는데 길거리에 자기 예산 얼마 받아왔습니다. 그거는 너가 도대체 인간들이냐? 그냥 서리설쩍 당원들한테 보내가지고 문자 보내서 내가 요렇게 쪽지 예산에가 돈 좀 받아왔으면 그거는 좋아. 뭐 그거는 국회의원이니까 정치하는 놈들이 들어서 좋은데 그거를 현수막을 걸고 앉아있냐? 현수막에 비교가 되더라. 조원진 사진 걸려가지고 현수막은 대장동 범죄자가 7,800억 재벌이 되는 나라 미쳤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내란 재판부, 법외국제, 사심제 이것들이 미쳤습니다. 75만 명 공무원 사상 검증하는 너가 김정은이냐? 이게 우리 공화당 조원진의 현수막이에요. 전국에. 그런데 아유 돈 3억 얼마 가져왔습니다. 돈 10억 가져왔습니다. 쪽팔리는 줄을 좀 알아라. 쪽팔리는 줄을.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는데 예산 받아왔으면 조용하게 지역구 당원들한테는 알리지. 그거 현수막 걸어가지고 그 걸면은 사람들이 아이고 권영지 예산 발 잘 받아왔네. 막 이렇게 얘기할 것 같냐. 이것들이 미쳤구나. 이렇게 한다. 그래서 제발 눈치껏 좀 정치도 눈치껏 좀 해라. 국민들의 이 이재명 독재 정권에 대한 분노 게이지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는데 사과한다고 지랄들하고 돈 얼마 받아왔다고 그거 자랑질해 쌌고
이재명 정권의 대표적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좀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지역화폐나 뭐 소비 쿠폰이라 그러죠. 그런 거나 기본소득 중심의 확장 재정, 소위 포퓰리즘 재정을 씁니다. 지금 영국과 프랑스가 좌파 정권이 들어와서 포퓰리즘, 돈을 푸는 정책을 써서 지금 최악의 영국과 프랑스가 재정 악화에 있습니다. 잘못하면 영국, 프랑스가 디폴트 할 가능성도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권이 소위 말하는 포퓰리즘 정책, 기본소득 정책을 쓰면서 돈을 막 풉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지금 1200조 국가부채, 대한민국의 총생산 GDP 대비 1200조, 51%가 이제 50%가 넘었었어요. 5년 이재명이 이렇게 가면은 부채 2000조 시대가 됩니다. 부채 2000조. 끔찍한 거죠. 혹자들은 뭐 선진국가도 부채 2000조, 뭐 부채 비율이 뭐 훨씬 70% 가는 데도 있다. 그 나라들은 기축통화, 소위 말하는 기축통화국이에요. 기축통화국. 기축통화국이 어딥니까?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다 기축통화국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달러 대비해가지고 우리가 하니까 1470원 환율이 되니까 베트남 돈하고 가치가 같아졌어요. 그러면은 이재명 말 그대로 하면은 1400원 넘으면은 국민의 전 재산의 각자 재산의 7.5%를 국민 재산을 정부가 팔아먹은 거 되는 게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돼? 8%를 너가 팔아못 써. 재산 1000만 원 있으면 80만 원을 이재명 너 때문에 날린 거야. 그렇게 되돌려서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농어촌 기본소득이 원래 1차에 7개 지역이었는데 내년부터 3개 지역 늘어가 10개 지역 됐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게 2341억 들어갑니다. 이거를 농어촌 기본소득을 시범지구하고 본 그대로 지급을 하게 되면은 중앙일보에서 추산한 게 매년 6조에서 17조가 들어가는 거예요. 매년. 소위 5년 동안에 31조 2천억 원에서 86조 8천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예산 1조 1년 예산 얼마? 오늘 이번에 727조. 그런데 농어촌 기본소득 하는 데만 5년 동안에 80조 10분의 1이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전체 예산. 거기다가 아동수단 돈 준다니까 좋죠. 0세에서 7세 할 때 엄청나게 이종걸 당시 원내대표하고 제가 원내 수석하면 엄청나게 협상에 싸운 거예요. 싸워가지고 결국은 공무원 연금 개혁 600조 아끼는 공무원 연금 계약을 우리가 받으면서 이것을 순차적으로 하는 걸로 해가지고 협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재명이가 12살까지 임기 동안 한 살씩 늘리겠다 했더니 김민석은 13세까지 늘린대요. 7살까지 주다가 이제 13세까지 이 정권에서 늘리겠대. 아동수당만 내년도 예산에 2조 4,822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이 말은 기록을 여러 말 남겨서 좀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매년 1색씩 해서 13살까지 늘리면은 2030년에는 3조 1272억이 들어갑니다. 우리 자료가 아니고 보건복지부 자료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돈을 그냥 갖다 그냥 푸는 거예요. 푸는 거. 그러면은 돈을 풀고 나면은 그 돈 가치가 떨어지고 돈을 풀어가지고 생산 쪽에 풀어서
투자를 거기에 가지고 생산이 나와가지고 돈이 많아가지고 소비를 하고 그 소비가 같이 돈을 피드백하면서 생산 쪽에 들어가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는 돈만 푸는 거야. 성장률은 제로 성장인데 돈만 푸는 거야. 그러면은 돈 가진 놈만 부자 되는 겁니다. 달러를 보유할 수, 그러니까 기업들이 달러 안 풀어요. 기업들 지금 가져오면 한국에 달러 안 들고 들어옵니다. 야, 들고 들어오면 뭐하노? 하루 지나면 100원씩 오르고. 그래서 안 들고 들어와요. 기업이 딱 달러 잠가버리고. 왜? 아, 미국에 돈 투자해야 되는데 한국에서 돈 투자하면 돈 나가기도 힘들어. 그때 달러 가지고 한국 들어왔다가 다시 달러 사서 보낸다? 그런 바보 기업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 달러는 외환보유국은 계속 위험치에 처하고, 그러고 이놈들이, 이재명 경제 담당 관세협상단들이 관세협상 당일까지 통화 스와프한다고 난리했잖아요. 그러다가 통화 스와프 없어졌어. 속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채 탕감하는 거야. 부채 탕감, 소외 대상이 부채 탕감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무담보 채무자 5천만 원에 대한 이 채무자 110만 명에 대해서 부채 탕감해줘. 5천만 원 부채 탕감해줘요. 이게 16조 4천억입니다. 나라가 아니에요. 이자들은 그냥 돈 다 쓰고 돈 다 나눠주고 야 막 그랬죠. 그러고 이제 제가 얘기했잖아. 다음 지방선거 전에 100만 원 푼다. 그래 또 풀어. 또 돈 받으면은 어른들 이야 우리 아들들도 돈 안 주던데 내가 통장에서 문재인이가 내한테 돈 100만 원 보냈더라 하고 지난 선거 때 난리가 났어. 그거가 그냥 작살나고 선거 어떻게 치러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10만 명 5천만 원 빚 갚아주겠다는데. 아니 그러면 내 빚 갚은데 죽겠는데 여기다 그냥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사람. 그게 얼마? 110만 명. 이야, 이 돈을 이래 풀면은 이재명은 장기 집권하라고 한쪽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국민의힘 거의 중요한 사람들한테 얘기했어. 야, 너 어떻게 선거 치냐? 언론방송은 이제 조진웅이가 저렇게 소년범인데 밝혀줘도 언론방송 띄운다. 자, 이제 언론방송 장악돼가지고 돈 막 풀어. 돈 막 풀면 여론은 오르지. 70대들이 지금 다 돌아서고 있다니까? 70대가 왜 저렇게 70% 지지하다가 50%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돈입니다. 돈. 그냥 아이고 부채고 뭐고 2천조 돼도 거짓말 해가지고 또 좌파 경제학자 불러내놓고 야 우리 아직 부채율 더 높여도 됩니다. 이 지랄을 하고 있어. 그래 돈 막 풀어. 그러고 돈 받은 사람들은 그래 이재명이 어려운 사람 돈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풀어준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국가 돈을 가지고 세금을 국가 예산을 가지고 국가 돈을 가지고 막 풀어. 그래가지고 환율이 막 치솟으니까 또 난리야. 국민연금 가지고 해야 돼. 이제 국민연금까지 손대야. 국민연금으로 쓸 수 있는 돈 한 35조 되나? 얼마 되죠? 전략적 해지까지 다 포함한 35조 돼. 이야, 이게 저는, 부전공을 경제학을 했어요, 경제학을. 야,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내가 김은현 박사한테 의문되면 계속 물어본다고. 야, 이게 나라가 망하는데, 아니, 상권이 무너졌어도 망하고, 돈도 무너져서 망하고, 경제적 가치도 그러니까 경제도 망하고, 정치도 망하고, 대한민국이 폭삭 망하는 길로 가는데 누가 장기 집권하는 이재명만 살아. 그게 어디? 남미에 그런 나라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아니 그거 잘 살던 나라가 다 망해. 다 망해가 돈 가치가 없어. 돈 가치가 없는데 돈은 나눠줘 계속. 그래도 돈은 나눠줘.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을 교육용으로 좀 정리를 해서 전 국민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국가 채무 비율이
60%까지 갈 겁니다. 국가 채무 비율이. 제가 분명히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이재명 정권 끝나면은 뭐 5년 만에 끝난다 해도 국가 부채 비율은 2,000조 갑니다. 그러면은 돈은 풀고 국가 부채가 늘고 돈 풀고 하면은 돈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똥값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 이게 뭐 이재명이 상권 장악해가지고 정치가 뭐 우리나라가 이제 뭐 자유민주 체제가 무너졌다. 두 축. 한 축은 자유민주 체제가 무너진 거고 한 축은 자유경제가 무너진 거잖아요. 그러면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한다. 국가보안법 통과시키면은 나라가 간첩들 세상이 되고 나라 망한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정확한 그런 팩트를 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달 회의하면서 12월 27일 집회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연말에 기차표도 없고 또 하나는 연말 뭐 겨울 이동 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연말에 다들 바쁜데 27일 집회는 안 하기로 했고 1월 24일 날 집회하는 걸로 오늘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연석회의는 12월 22일 날 연석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월 달에 우리가 신년 현충원 참배하고 시무식은 1월 5일 날 1월 5일 월요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성남 모란시장에 우리 임단장님이나 또 김수복 단장님, 부천팀들, 또 정량리 팀, 또 뭐 각 지역에 부산, 충청, 인천, 모든 지역에서 경남, 경북, 영남 전체 지역에서 서명대 여러분들이 많이 받아주시고 그것이 굉장히 홍보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화당이 옳았습니다 하는 사진 그거 잘 보이도록 좀 붙여주시고 지금 많은 분들이 너그 공화당이 옳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우리가 집회 신고를 꼭 해서 하는 이유는 제가 있을 때도 부산에서 도발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도발하면 고발해보려고 왜 CCTV 딱 비추고 있으니까 하니까 도망가더라고.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마포 서명대 때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자들은 이제 선처 같은 거 해주지 마세요. 마포 부분도 어떻게 됐는지 확인 좀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공화당을 건드리면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을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무튼 회의가 오늘 늦어진 것은 우리 당 사무처나 최고위원 회의가 올 1시간 정도 늦게 시작을 해서 회의 시간을 지켜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겨울에 감기 조심하시고 저도 아직 독감 주사를 안 맞았는데 독감 주사들 맞으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새롭게 이 나라를 살리려면은 뭐라 해도 동지님들의 건강이 중요하니까 매일 계란 2개씩 꼭 드시고 산수 공부 좀 하시고 말도 혼자 있을 때도 가만히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 혼자 집에 있다고 가만히 계시지 말고 말도 좀 하시고 뭐라 혼자라도 좀 떠들고 유튜브 보면서 좋은지 구호하면은 좋은지 구호하는 것도 좀 따라 하시고 제가 연설 보통 한 15분 하잖아요. 그것 좀 외우면서 계속 들으면서 외우세요. 그래서 어디 가서도 얘기 좀 하고 그 다음에 하다가 또 신나면 단가도 좀 부르시고 이렇게 계셔야 되지. 그냥 가만 혼자서 야 언제 집회하지? 좋은지가 우리 언제 불러주지? 야 그러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명대 하면은 한 달에 2번 서명대 하잖아요. 한 번, 2번 늘었으니까 동지님들이 맨몸으로 가셔도 돼요.
가서 서명하시는 분들 고맙다고 얘기 좀 하고, 전단지 들고 부산에 갔는데 새로 입당한 분이 오셨더라고. 이분이 왜 왔지 하고 멈칫멈칫 하더라고. 근데 저 홍보하러 왔어요. 전단지 주세요. 그러면 전단지 이만큼 가져가서 저 사거리 가서 전단지 뿌리시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들이 제대로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전국에 우리 이신재 간사님을 비롯해서 전국에 현수막 이렇게 오늘도 제가 대구에서 올라오는데 서부역에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내가 이장혁 실장을 뭐 했어요. 야, 내가 떡 서 있는데 마스크를 끼고 서 있으니까 낸지 모르잖아. 야, 좋은지 속이 시원하다. 자기들끼리 써서 그 얘기 하더라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홍보가 되는 줄 아세요? 현수막 붙일 때도 반응 사람들 잘 보이는데, 그런데 딱 또 붙여서 여러분들이 우리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구하는 전사로서, 투사로서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월 2025년 마지막 달인 12월 달에 첫 번째 연석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